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거품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지만 하락장, 대폭락이 오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1991년 일본 집값 거품을 뛰어넘는 상황이며 10에서 30년간 많게는 90%까지 추락하는 아파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상추장에 비싼 아파트를 잡게 되면 수십 년간 회복이 되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근거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8808 전화 주십시오. 10억 아파트 1억 90% 폭락. 한국 집값 일본보다 더 위험하다. 지금 거품은 과거 일본 꼭지 시세를 뛰어넘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본, 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추락했고 일본도 장기적 추락을 했고, 자, 우리나라도 물론 추락은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큰 데미지를 입은 상황이 아니고 지금 너무 거품이 심하죠.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대세 하락, 그러니까 대폭락이 분명히 오긴 올 거예요. 자, 6개월이 더 뛰든 몇 개월이 더 뛰든지 간에 이제 더 뛴 만큼 거품은 커지니까 하락폭이 더 커진다고 보셔야 돼요. 보시면 네 가지 형태입니다. 가장 생각하기 싫은 게 일본식 장기 하락이에요.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별로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품이 심한 데다가 인구도 감소하지, 물량은 엄청나게 많지, 신도시도 또 일본하고 너무 닮았어요. 뉴타운 신도시 이런 것들이. 1인 가구 많죠. 저출산 고령화, 오히려 일본보다 심각합니다. 자, 먼저 일본식 장기 하락, 그 다음 두 번째는 대폭락, 이제 미국이 대폭락하듯이 그런 식으로. 세 번째 사이클상 하락, 마지막으로 단기 조정, 짧게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먼저 일본식 장기 하락에 왜 빨간색을 해놨냐면 이게 확률이 높아서 그래요. 부동산 10에서 30년간 장기 하락, 대략 50에서 80% 폭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고가 아파트는 아예 회복조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이거 장기 하락한 적 있어요. 언제냐면 91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하락했죠. 물론 97년에는 IMF가 더해져서 또 추가 추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끊어서 생각은 해야겠지만, 크게 본다면 91년 일본 닮아서 그대로 추락한 이후에 장기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일본만큼은 안 빠졌죠. 우리나라는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일본은 계속 추락하죠. 우리나라보다 거품이 더 심해서. 두 번째, 대폭락입니다. 자, 부동산 2에서 5년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대폭락 장세, 이 금융위기, 거품 붕괴, 뭐 금융위기가 터지든 아니면 거품만 터지든 30에서 70% 정도 폭락을 하고요.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회복을 하는 곳들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2008년에서 2013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이제 간접적으로 2013년까지 추락한 적이 있어요. 꼭 금융위기 때문에 추락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자, 이게 그 근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클상 하락, 이번에는 부동산 2에서 5년간 역시 기간은 같은데 단순하게 이제 상승을 했으면 하락을 하고 하락을 했으면 상승을 하고, 이런 사이클상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하락폭이 좀 줄어들어요. 20에서 50% 정도. 상승폭이 클수록 하락이 더 크겠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이클상 하락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요. 거품이 너무 세니까. 집값이 지금 2019년 정도 수준이 아니라 21년 너무 많이 뛰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자, 2003년에서 2005년 예전에 이제 버블 7 나오기 전에 그때 잠깐 하락한 적이 있어요. 2, 3년 동안. 이때 하락을 지금 사이클상 하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훨씬 뛰어넘을 것 같아요. 즉 1번이나 2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단기 조정은 뭐냐? 부동산 1년 내내, 1년 이내로 초단기간 거품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10에서 40% 폭락, 거품이 적을 경우 2017년 9.13 대책 이후, 즉 대세 상승장에서 중간중간 하락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도 뭐 거의 20% 이상 폭락하는 것도 나옵니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2017년 9.13 대책 이후에 집값 떨어질 때. 자, 이제 일본과 한국 부동산 보면 이것도 정말 흡사합니다. 너무 닮았어요. 일본 부동산은 프라자 합의, 버블 8년, 1984년에서 91년. 91년에 이제 정점을 찍은 거죠. 자, 근데 한국 부동산 코로나19, 버블 8년이고 2014년에서 2021년. 2021년 올해가 지금 제일 비싸죠. 똑같죠. 8년. 그 다음에 일본은 부채 GDP 대비 300% 초과, 한국도 부채 GDP 대비 300% 육박, 약 275%. 무시막지 합니다. 자, 여기는 일본은 상업지 위주로 폭락했어요. 자, 341% 폭등, 주택지는 250% 폭등.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 문제,
프라자합이 이런 것도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추락했고, 우리나라도 서울 집값 250% 폭등, 즉 일본의 주택지만큼 폭등한 거예요. 더 뛴 것도 있고. 역시 금리 인상이 이제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기보다 이것이 시작. 자, 이제 부동산 80% 폭락했고 무려 25년간 냉철하게 30년간 장기 침체. 자, 우리나라는 지금 거품분기 장기 폭락 위험성이 있다.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 지금 똑같잖아요. 여기 세 가지가. 여기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걸 바라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발전을 계속 거듭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염두하셔야 돼요. 우상향한다? 그건 옛날 말이에요, 이제. 자, 이제 세 번째. 2013년 대폭락, 60% 폭락 사례. 이때 그냥 미국발 금융위기로 그냥 뭐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진 건 아니지만 간접 금융위기로 60%까지 추락했어요. 개포주공 15억짜리가 2013년 6.5억, 60% 떨어졌네요. 분당 서현의 한양 아파트도 15억짜리가 6.8억, 60% 폭락했죠. 과천 중앙 10단지. 자, 2007년에 17억짜리가 2013년에 7.7억, 60% 폭락했네요. 자, 일산 문천 4단지 37평, 7.5억짜리가 2013년 3억, 60% 폭락했네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하거나 신고가를 찍었는데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일본을 닮아간 것도 아니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단기간 폭락한 거예요. 자, 이제 이걸 한번 잘 보세요. 하락기간과 하락폭은 비례합니다. 만약에 3개월 뛰고 6개월 뛰고 9개월 더 뛰고 1년 2년 뛴다고 했을 때 가격을 보자고요. 강남 평균치가 20억이라고 잡으면 이제 21억, 22억, 23억, 1년 뛰면 24억, 2년 뛰면 28억이 되겠죠. 서울 10억입니다. 평균 10.5, 11, 11.5, 1년 뛰면 12억, 2년 뛰면 10억짜리가 14억 되겠죠. 자, 근데 경기도 6억짜리 아파트가 6.5, 7억, 7.5, 8억까지 뛸 수 있습니다. 2년 뛰면. 자, 광역시 4.5억짜리가 4.5, 5.5, 1년 뛰면 6억, 2년 뛰면 6.5억. 근데 자, 2년 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1년까지는 좀 어떻게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락은 다릅니다. 하락은 3에서 5년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시면 20억, 같은 20억 아파트가 19, 18, 16, 12, 자, 3에서 5년 빠지면 반토막 더 빠져요. 8억. 이게 만약 10년, 20년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80% 빠지죠. 20억짜리가 진짜 4억 된다는 뜻이에요. 4억. 자, 10억은 9억, 8억, 7억, 2년 빠지면 6억, 3에서 5년 빠지면 4억으로 빠져요. 10억짜리가. 자, 경기 6억 아파트가 6, 5.5, 5, 4, 2.5억까지 반토막 이상 빠져버립니다. 만약 3에서 5년 빠지면. 광역시도 4.5억 아파트 평균치가 4.5, 4, 3.5, 2억까지 반토막 이상 빠지죠. 즉, 이 하락 기간하고 금액은, 하락폭은 비례한다.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상승 기대감은 적고 하락 기대감이 크다. 자, 이제 대폭락 최고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6가지를 골라보면 다주택자예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 왜? 집이 많으면 위험한 거예요. 하락장에는. 그 다음에 갭 투자, 전세 끼고 투자하는 사람들 위험하고. 그 다음에 영끌, 빚 투자하는 사람들 있죠? 자, 위험하고. 비싼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거예요. 특히 이걸 갖다 갭 투자했거나 영끌했거나 아주 위험하겠죠. 지방 아파트에서 고가, 이게 빠졌는데 지방 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아주 위험합니다. 총 6가지 여러분들이 해당됐는지 잘 따져보세요. 자, 부동산 매도와 징검다리와 폭락장 갈아타기 3가지 팁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 매도를 해야 할 것들, 뭐 더 뛸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매도도 판단해야 할 게 아파트 아닌 것들, 비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세대수 적은 것들, 지금 아니면 안 팔려요. 이런 것들. 못난이 부동산, 한마디로 황금성이 잘 떨어지는 거, 안 팔리는 거, 얘들은 지금 적당한 선에서 그냥 매도해버리고 그냥 현금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뛰니까 애들은. 근데 불안하다 그러면 징검다리 형태로, 징검다리가 뭐냐, 집이 없자니 불안하니까 이 아예 안 좋은 것들은 하락장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던지고 가격이 좀 비슷한 거나 평형을 줄여서 이런 걸로 갈아타는 거예요. 매도하고 황금성이 높은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기. 이렇게. 또는 아주 비싼 것들 부담되니까 던져버리고 좀 작은 것으로 갈아타는 것도 왜냐면 폭락장에 대비하는 거죠. 자, 현재 대상승 꼭지죠. 근데 이게 이제 징검다리 형태로 갈아탔는데 만약에 대하락장 바닥일 경우 여기 보세요. 자, 서울과 강남 인접 아파트나 대단지 역세권 유망 아파트 아무튼 많이 폭락한 아파트를
이 징검다리로 갖고 있는 이 아파트를 이쪽으로 갈아타시라고요. 내 것이 1억 빠졌으면 여기는 3억, 4억 빠진 것들로 갈아타시라고요. 이해가셨죠? 또는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면 되는 거고. 자, 얘로 이렇게 갈아타면 좋은데 얘가 안 팔려버려요. 안 팔리니까 이 징검다리를 건너뛰시라고. 또는 너무 비싼 건 너무 많이 빠지니까 갈아탈 게 없어. 그러니까 아예 징검다리로 소폭 줄여서 가라. 자, 이제 한미일 아주 스피드하게 근거 자료 보여드릴게요. 일본 91년,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러다가 엄청 떨어졌죠, 여기. 쭉 이렇게 가죠. 자, 미국 2008년에 거품 찍고 한 1분 내 반절 정도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회복했어요. 자, 한국은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렇게까지 일본, 미국처럼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걸 여기 도표로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봤더니 일본은 아직도 여기에요. 지금 꼭지가 여기라면 일본은 1991년 여기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미국은 이 꼭지 찍고 나서 이제 아직도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빠진 게 없어요. 지금 신고가 위에 놓여 있어요. 즉 대충 봐도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하고 그다음 미국, 그다음 일본 순으로 위험한 거예요, 현재. 자, 이걸 좀 더 그래프로 그린다면 91년에 일본 정점이 여기였어요. 일본이라고 쭉 써있죠. 그 다음에 미국 정점은 2008년. 미국은 일본보다 한참 낮은데도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자, 여기에 한국이라고 써지는 것은 2007년. 거의 미국하고 흡사한 상태였죠. 근데 2021년 현재 한국은 일본하고 맞먹어요. 아주 심각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일본 꼭지 여기. 우리나라 꼭지 비슷하잖아요. 현재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 알겠죠. 2007년에 한국은 여기밖에 안 돼요. 물론 2008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 할 때 미국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은 꺼졌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꺼지지 않은 상태라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일본과 한국 땅값 비교해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52배 낮췄습니다. 정말 많이 뛰었네요. 자, 일본부터 볼게요. 40년간 52배. 그런데 일본은 빠졌어요, 땅값이. 왜? 잃어버린 30년. 한 반토막에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49년간 83배, 일본보다 더 뛰었어요. 그런데 오르기만 하고 빠진 적이 없어요. 별로. 얘들은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거품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없어. 여기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요. 자, 먼저 점선이 일본이고 이 실선이 한국인데 점선 보세요. 일본 쭉 내려왔네요. 여기에 일본. 우리나라는 자, 실선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보니까 400 넘겼고 일본이 200 언저리죠. 즉 더블이에요. 더블 가격 차이. 자, 이제 일본 도쿄 30년간 주택지 평균 가격도 회복 못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신규 주택은 400에서 대략 한 200 반토막 나가지고 이게 한 20년 간 거예요. 20년간 지금도 반토막이야. 회복 못했어요. 자, 물론 일부 지역은 회복했지만 근데 땅이 더 문제예요. 주택지 가격지 보세요.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왔어요. 땅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도쿄 주택지 여기 나와 있네요. 91년. 자, 91년 1294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019년 600일. 반토막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19년, 20년 얼마나 집값 많이 뛰었는데요. 딱 보이죠? 자, 이제 한미일 생산 가능 인구와 주택 가격 추이. 이제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미국이 지금 인구수가 쭉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2007년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주택 가격 여기 회색 보세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산 인구가 줄면은 집값이 추락한다. 일본도 보자고요. 쭉 봤더니 2000년 기점으로. 자, 보니까 이 막대 그래프가 쭉 내려가고 있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니까 주택 가격 빨간색 줄고 있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줄고 있냐? 2020년에 정점 찍었어요. 인구도 정점, 생산 가능 인구도 정점. 근데 빠지지를 않았어요. 이제 빠지면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게 되면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집값도 당연히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합시다. 91년 프라자비. 자, 이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서울. 여기 18년인데도 여기에요. 21년이면 여기겠죠. 자, 아무튼 전국은 이렇습니다. 근데 일본 보세요. 이래요. 자,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가격이. 심각하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또 일본하고 비슷해요. 닮아가고 있어요. 자, 지금 경제 성장률을 보실래요? 파란 게 한국, 빨간 게 일본. 일본이 더 경제 성장률을 우리나라보다 더뎌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더 세죠. 곧 조금만 가면 일본 추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닮았잖아요. 그리고 고령화 추이. 자, 일본 확 날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고령화. 저출산도 비슷합니다.
자, 일본의 빈집 추이. 자, 2023년 현재 20%가 빈집이에요. 일본은. 약 10년 지나면 30%가 빈집입니다. 빈집이라고 해서 뭐 시골 집이 빈집인 것만은 아니에요. 도심, 신도시 이런 데가 빈집이 많아요. 오죽하면 상속을 두려워하겠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2019년에 151만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2030년이 되면 약 20% 이상이 빈집이라고 그래요. 시골집만 아니라 플러스 아파트들이 빈집 나요. 자, 이제 부동산 25년간 4일간 폭락을 했어요. 수도권과 지방 폭락 비교를 해볼까요? 자, 보세요. 퐁당퐁당입니다. 91년 이게 지금 파란색이 떨어진 거예요. 빨간 이게 띠 있죠. 그리고 그 사이가 상승했을 때예요. 자, 91년 3년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상승. 여기 2년간 떨어졌고 97년에 그 다음에 또 3년간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 자 2003년에서 2005년 3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약 한 4년 올랐습니다. 그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간 빠졌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7, 8년 동안 뛰었죠. 자, 이제 다음은 뭡니까? 여기 보세요. 또 이게 띠를 해놨잖아요. 대충 21년부터 26년까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22년부터 대충.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 자, 2007년부터 8년부터 자, 13년까지 계속 이게 수도권을 보세요. 엄청나게 빠졌네. 마이너스죠. 이게 0인데.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고. 자, 지방은 보세요. 지방은 오히려 이때 수도권이 빠질 때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0이죠. 0, 0, 0, 0. 밑으로 빠졌네요. 언제? 2016년부터 19년 얼마 전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100주 연속 하락. 자, 서로 반대로 갔죠.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2021년에 다들 꼭지를 찍고 있는데 둘 다 조정지역, 규제지역 이게 똑같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에 똑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 하락할 때 됐잖아요. 이걸로 보나 이걸로 보나 잘 봐봐요. 수도권 지역별로 그러면 실제 하락폭은 얼마나 되느냐. 2021년 거품시세 1위랍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전국적으로 13% 빠졌고 지방이 올라가주는 바람에 덜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서울 31.1, 강남 11개구 30.6, 강남구 35.7, 수도권 33.5, 성남 분당 45.6, 용인 수지 48.2. 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여기 보이죠? 거의 40% 이상이 평균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이 얼마나 비싸냐면 수천 개의 도시 중에서 도심 집값이 홍콩 다음으로 비싸요. 89.7%나 지금 변동률. 지금도 뛰고 있어서 이제 100%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홍콩 다음으로 서울이고 베이징, 뉴욕, 싱가포르, 도쿄 웬만한 도시들 다 지켰어요. 서울 전체로는 5위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경연 GDP 대비 부채 증가.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한국 GDP 대비 100.6. 자, 100을 넘어섰어요. 영국, 미국, 일본, 유로존, 중국 다 완벽하게 다 제꼈죠. 가계부채는 우리나라가 OECD 1등, 상승률도 1등. 그 다음에 실제로 집값 보니까 여기 홍콩 써있고 우리나라 두 번째 써있잖아요. 자, 사우스코리아, 서울. 엄청나게 비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버블 수준, 예전에 2007년에도 금융위기 이때 실제로 터졌잖아요. 우리나라 때문에 터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은 한번 보세요. 미국 금융위기 때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이때 추락을 했을 때보다 뛰어넘었어요. 여기 보세요. 184.5예요. 그러면 지금 거품은 이때 거품보다 2007, 8년 거품보다 훨씬 심각하고 또 하나 심각한 게 있어요. 그때는 중대형 위주의 어떤 수도권, 서울, 특정 지역 위주로 뛰었는데 지금은 수도권, 광역시 다 뛰었어요. 소형도 다 뛰었어요. 거품 없는 것이 없어요. 정말 맞잖아요. 그리고 지수도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소형도 뭐 서울의 소형 한 7억 하잖아요.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자, 주택 종류별 매매 가격 추이. 자, 여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뛰어넘어가지고 강남 아파트가 여기고 지방 6대 도시도 여기래요. 아우, 이 회색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이제 금융 취약성 지수 경제 위기 수준이다. 보면 옛날에 외환위기 때 100이었다면 미국발 금융위기 때 73.6.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폭락하는 겁니다. 자, 58.9. 거의 이 개수만큼 지금 딱 왔죠. 이렇게. 지금 미국 금리도 낮아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주요국의 출생아 한국이라고 써있죠. 이게 1.0인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합계 출산율 0.78 수준이에요. 대만 보세요. 1.2 언저리고 일본 보세요. 1.4. 그다음 미국 보세요. 1.8. 다 1.2, 1.4, 1.8인데 우리나라만 0.78. 집값이 이 영향을 준 거죠.
자, 여러분들 10억 아파트가 1억이 될 수 있는 아주 모든 아파트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일본발 장기 폭락이 되게 되면 심각합니다. 한국 집값 일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일본은 주로 상업지역, 우리나라는 주택. 그렇지만 일본도 주택도 많이 빠졌잖아요. 집값이 오를 때는 5배까지 치솟을 수 있는데 반대로 하락할 때도 5배가량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인구가 줄고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은 장기간 추락하면서 회복이 되지 않는 곳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